수리 능력 자료 해석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에는 곱셈식의 대소 비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써 있는 대로 곱셈식의 비교는 기본적으로 분수 대소 비교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분수를 대소 비교한다라고 하면 a분의 b와 c분의 d를 이렇게 뭐 대소 비교하죠. 자, 대수 비교할 때 분모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b 곱하기 c 그리고 a 곱하기 d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예시처럼 이렇게 곱셈식을 가지고 대수 비교를 할 때도 사실상 분수 비교랑 분수의 대수 비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리를 이용하게 되죠. 다만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분수식을 가지고 분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증가율을 이렇게 따져봤는데 증가율이나 증가량을 따졌죠. 그렇게 했는데 곱셈식으로 쓰여 있을 때는 어때요? 어떤 애가 분모에 해당하는 숫자고 어떤 애가 분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식을 이용해서 비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짝을 지어서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좌측에 나와 있는 이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 곱하기 563이랑 자, 11 곱하기 자, 280. 자, 자료 해석 문제든 자원관리 뭐 능력이든 뭐 이러한 계산을 비교해야 할 때가 있는데 대개 동일한 항목끼리의 곱셈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곱셈식을 늘어놨을 때 크기가 비슷한 값들이 좀 눈에 띌 거예요. 저는 6과 11, 563과 280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할게요. 자, 우측에 있는 11이 어때요? 6보다 더 크죠?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563이 우측에 있는 280보다 더 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비교하냐? 자, 6보다 11이 어느 정도 더 큰데 그걸 비율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11이 6보다 2배 이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6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은 100%보다는 조금 작게 증가했죠. 100%보다는 조금 작게 증가한 거고 280이랑 563을 비교하면 563이 지금 2배 넘잖아요. 그러니까 563은 280에 비해서 100%보다 더 크게 증가한 거죠. 이렇게 각각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마찬가지로 비율로 따져본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큰 비율로 증가했구나. 우리가 원래 비교하려고 했던 얘네들도 좌측이 더 큰 거야. 라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원리는 제가 문자를 이용해서 지금 써드리진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분수의 대수 비교랑 같은 원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분수 비교에서 증가량 비교랑 비슷한 방법입니다. 어, 짝을 마찬가지로 지어서 숫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원리인데 오른쪽에 있는 수가 지금 6과 11을 비교했을 때 11이 5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좌변은 280보다 563이 283만큼 더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짝을 지은 다음에 각각 얼마나 더 큰지를 확인했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지워내요. 283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숫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체크해서 그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른쪽은 뭐겠어요? 5 곱하기 280 이렇게 짝을 지은 다음에 상대적으로 큰 숫자를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어떻죠? 마지막 수식은 좌변에 있는 수가 곱하는 숫자들이 각각 다 오른쪽에 있는 수보다 더 크죠. 6은 5보다 더 크고 283은 280보다 더 크니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왼쪽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부등호의 방향 동일하게 나오는 거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밑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비교 방법을 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곱셈식의 대수 비교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풀어볼 거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동영상 잠시 멈춰놓고 먼저 풀어보셔도 좋겠어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가구당 주거 공간. 요 밑에 나와 있는 각주에 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주거 공간 총 면적을 우리가 계산해서 확인하는 거였죠. 주거 공간 총 면적은 가구 수를 이렇게 양변에 곱해준다는 생각으로 넘겨주면 가구당 주거 공간 곱하기 가구 수일 거예요. 자, 04년도랑 00년도를 비교해 볼게요. 자, 00년도를 먼저 쓰면 가구당 주거 공간 58.5에다가 가구 수 자, 1167이죠. 자, 요렇게 요걸 곱한 값을 말하는 거고요. 04년도는 94.2 곱하기 12,995. 자, 요렇게 비교하는 건데 문제에서 00년도가 2000년도가 2배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좌측 값에다가 이렇게 2를 곱한 다음에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곱하기 2 앞에 부분을 좀 미리 계산해서 요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117로 바꾸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근사값 처리를 할 때는 우리가 이 숫자들을 세 자리 숫자만 남겨놓고 계산을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걱정 없이 그렇게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렇게 바꿔볼게요. 자, 117 곱하기 얘는 뒤에 있는 숫자 2개 날려버리고 자릿수 조정해서 101. 우변은 129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반올림을 하고 싶으실 텐데 그냥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를 적절히 짝을 짓는 게 중요해요. 짝을 지을 때는 꼭 같은 항목끼리 지을 필요 없이 비교하기 쉬운 애들을 가지고 짝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숫자랑 바깥쪽에 있는 숫자 이렇게 각각 짝을 지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1이 94보다 어때요? 한 7 정도 더 크니까 비율로는 10%가 좀 안 되는 값만큼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117이랑 129를 생각하면 12 차이가 나죠. 비율로는 12 차이면 117의 10% 이상이거든요. 자, 이쪽이 10% 이상 더 커요.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비율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우변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5가 정답이 되겠죠. 자, 얘를 증가량 비교법으로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가량 비교법 이용하기 전에 이 마지막에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좀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번거롭긴 하지만 자, 이때는 오른쪽에 있는 129를 12로 바꾸면 되겠죠? 자, 좌측에 있는 102를 6.8로 바꾸면 되겠네요. 6.8.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한 번만 더 써보면 자릿수 조정해주면 끝나요. 자, 오른쪽에 있는 수 볼게요. 94.2 곱하기 12를 9.42 곱하기 120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좌변에 있는 수랑 우변에 있는 수 비교되시나요? 우변에 있는 숫자가 곱하고 있는 두 숫자가 각각 이렇게 크다고 볼 수 있죠. 117보다 120이 더 크고 6.8보다 9.42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오른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비교해도 오른쪽이 더 크다는 결론이 같이 나옵니다.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동영상과 지금 동영상에서
분수 그리고 곱셈식의 대수 비교에 대해서 배웠고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율을 비교하든 아니면 숫자들의 차이를 이용해서 비교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비율을 더 많이 따지는 편이고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차이를 이용해서 증가량을 이용해서 숫자를 바꿔서 비교하는 게 그냥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더 편한 방법인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이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더 편한 방법인 것처럼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수의 비율, 그 비율이 뭐 몇십 퍼센트 이상인지 또는 그보다 좀 작은지 이러한 것들을 가늠하는 것들이 대수 비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계산에 계속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의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가늠하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연습을 잘 해 두시면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대수 비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대수 비교를 할 때 비율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연습을 자주 해 두시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비율을 조금은 더 쉽게 가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여러모로 비율을 좀 많이 따져 보는 그래서 그걸 좀 연습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뭐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비율을 따지기 어려운 순간이라면 언제든 이렇게 숫자 차이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계산하는 게 항상 쉽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대수 비교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연습 열심히 하길 바랄게요. 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